왜냐하면 이게 조사해서 분명히 기소가 들어올 테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전범 재판이라는 거를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되나 하면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가 예전 같지 않게 될 그렇죠. 것이고요. 내부가 와해되는 조짐도 생길 것이고요. 리비아 사건도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시리아, 리비아 뭐 다 비슷한 그런 과정을 예. 겪는 거죠. 이달 말에 행사를 하신다고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달 말은 북한 자유주간이에요. 예. 북한 자유주간은 이제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수잔 솔티 여사가 만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계속 하다가 3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로 10회째입니다. 예. 그래서 북한의 인권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리고 우리가 그것도 역시 이제 기억하자는 뜻이고요. 예. 그래서 매년 4월 마지막 4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해요. 그래서 4월 29일 날은 이제 개막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물망초하고 국회 인권포럼, 예. 아시아 의원연맹, 그다음에 황우여 의원실이 같이 네 군데가 같이 공동으로 COI 설치 그 의미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고요. 그 다음 날 4월 마지막 날인 4월 30일 날은 생명의 길이라는 그 문화 행사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북한 인권 또 북한 주민들이 땅속에서 신음하고 고민하고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도 정말 같이 피땀 흘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모두 이렇게 햇빛 속으로 나와서 이제는 그들이 살게끔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죽음의 길이었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접어든다. 이런 뜻에서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저녁 6시에 옥인교회라고 지금 중국 중국 대사관 건너편에 있는 거고요. 제가 단식을 했던 곳이고 사실 북한 인권 운동의 시발점이자 성지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늘 이제 중국하고의 문제 때문에 기자회견들도 거기서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440일이 되거든요. 440일 동안에 일을 정리하고 그리고 앞으로 440일이라는 게 뭐죠? 제가 단식 단식했던 날로 440일이 되는 날이군요. 네. 4월 30일이. 그럼 4월 30일 날 옥인동에서 무슨 뭐 행진이 있나요? 네, 그날 이제 간단하게 옥인교회 앞에서 440일을 기념하고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논의하고 그렇게 한 이제 조그만 그 액티비티를 하고 그다음에 명동까지 행진을 하게 돼요. 명동 어디까지 옵니까? 명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까지요. 그러니까 중국 대사관을 싫어하지 않나요? 근데 중국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잘한다 중국. 중국과 우리는 친구다. 예, 이제 중국도 북한 인권을 위해서 우리하고 같이 손잡고, 우리도 중국도 인권 대국이 되라, 인권 선진국이 되라. 그래서 같이 치유해주는, 중국 잘했다. 이번에 유엔에서 하는데 투표도 안 하고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잖아요. 중국이 입 꼭 다물고 있었죠. 그러니까 동의했죠. 그리고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 나오고 가장 고강도의 이번 결의안이 나왔잖아요. 그때 중국이 앞장서서 북한을 규탄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중국이 북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지도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땡큐 차이나 고맙다 중국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달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은 중국 동북아의 평화가 오려면 중국이 빨리 세계 보편적 가치랄까 이런 데로 나와주면 좋은데 그럼요. 사실은 그게 관건이죠. 막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는 그런 인류 보편적 가치에 눈 감기에는 너무 커버렸거든요. 과거의 중국이 아니잖아요. 박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희망이 좀 생깁니다만 사실 이 중국이 얼마나 변화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늘 걱정이 되고 그래 왔는데 오늘 또 말씀 들으니까 그래도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희망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럼요. 그러면 그 중국 대사관 앞까지 이제 옥인동 교회에서 행진을 하고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하나요? 그다음에 그 유네스코하고 옛날에 국립극장 아세요? 예, 예, 네, 예. 거기 조그만 사거리가 예, 있죠. 사거리에서. 거기에서 저희가 퍼포먼스를 좀 할 거예요. 문화제 형식으로. 근데 참여하겠다는 외국인들도 많고 고등학생들도 많고 예. 대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시간은 많이씩 못 주고 짧게씩 시간 예. 들이면서 우리가 같이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어울리는 그 뭐 강강수월래도 하고 길라잡이도 하고 그러면 뭐 일반 보통 예를 들어 정규제 TV 좀 보시는 분들이 내가 행사에 가보고 싶다고 하면 말하자면 명동 들어가서 네. 명동 쪽으로 쭉 들어가면 첫 사거리죠. 네, 그게. 그게 첫 사거리. 국립극장에 있는 예, 첫 우리은행 사거리에 있고, 예. 그래서 몇 시부터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인교회에서는 6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6시부터 해서 6시 40분에 저희가 행진 출발할 거예요. 예. 그러면 1시간 걸려요. 예. 그러면은 7시 한 반에서 정도? 40분 그 예. 사이에 도착을 해서 그때부터 9시까지. 예, 그러니까 종로 쪽에나 광화문 쪽에 계신 분들은 6시 40분 이전에 옥은교회로 오셔서 같이 행진을 하시면 예, 건강에도 좋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퇴근이 늦으시면 명동으로 바로 오셔도 돼요. 예.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뭐 봉산 탈춤하시는 분들도 와서 무료로 해주겠다. 또 사물놀이 하시는 분들, 농악하시는 분들도 오시겠다. 예.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짜고 있는데 함께 흥겹게 어울리면서 동시에 북한에 있는 정말 이렇게 봄이 와도 봄이 온 것 같지 않은 어둠 속에 사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월 30일 6시부터. 옥인동교회 6시 네. 또 명동 그 국립극장 앞 사거리에서는 7시 예. 반부터 우리 예쁜 박의원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이 좀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뭐 미사일이 날아다닌다 뭐 그러는 정도니까 참 딱합니다마는 저 이상한 사회 외통수로 가버린 아주 특이한 그 정치 집단. 북한 헌법에는 김정일이라는,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뭐, 열몇 번 나온다 그래요. 김일성에 의한, 김일성을 위한, 김일성의 어떤 신권 국가, 비슷한 사회로 가버린, 참 우리 민족사에서 정말 놀라운 일탈 현상이 생긴, 일종의 정신병적 어떤 그 퇴행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로부터 생긴 흔한 파생적 부작용들을 우리 박 의원께서 어떻든 온몸으로 뭐 좀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4월 30일 날 6시 옥인동 성당이나 7시 반 명동 내거리에 좀 많이들 오셔서 박수도 치고 또 같이 춤도 좀 추고 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또 하실 말씀이? 그리고 5월 3일 날도 예. 참 재미있는 세미나를 해요. 그 주간이니까. 그 주간에. 그렇군요. 근데 5월 예. 3일 날은 오전 10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 동포 왜 작아졌나. 제가 굉장히 작아진 체격이 말이죠? 작은데 제가 탈북자들 사이에 있으면 제가 아주 우람한 체격이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못 먹어서 작아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위원님, 그 러시아도요. 예. 1930년도에 대기근이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중국도 1950년대 후반에 대기근이 있어서 예. 많이 굶어 죽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러시아 사람들 키 여전히 크거든요. 중국 사람들 여전히 체격 별로 안 변했어요. 근데 북한만 DNA가 변한 작아졌습니다. 겁니다. 네, 그게요 뭐냐 하면 푸코가 말하는 생명정치의 바이오팔러틱스라 그러는데요. 예. 푸코가 말하는 푸코가 대학 강연한 마지막 주제가 바이오팔러틱스예요. 푸코가 평생을 집념으로 연구한 게 광기의 정치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광기의 예, 정치. 그 마지막 강연 제목이 우리는 생명정치라고 하는데 사실 바이오팔러틱스거든요.
라이프 팔락티스가 아니라 바이오 팔락티스. 이게 실제로 증명해 보인 게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1930년에 대기고 났어도 소련 사람들 체격 안 변했어요. 중국 60년대까지 북한이 중국보다 잘 살았잖아요. 예. 50년대 후반에 대기근이 와서요, 많이 굶어 죽어요. 그래서 모택동이 아주 골머리를 앓으면서 이걸 많이 했죠. 예. 북한은 굶어 죽은 게 90년대 후반이잖아요. 90년대 후반이면 위원님, 원 제너레이션이 아직 안 됐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DNA가 변해버렸어요. 거기에 비밀이 있지 않겠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푸코가 말한 생명정치인데, 그게 뭐냐면 북한은요 70년대부터 먹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급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한 열량이 100이라고 하면은요 70선에서 줄이기 시작했어요. 1970년대부터. 항구적인 기근 상태를 고의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그거를 배급을 줄이는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정치 자기네 군사 목적으로 이제 군사 대국을 하려니까 비축을 해야 되고, 이제 그때부터 핵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필요한 물자를 그쪽 군사와 핵 쪽으로 집어넣으려니까 국민에게 주어야 하는 식량을 줄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처음에 70으로 확 줄이면 사람들이 안 되니까 90, 80, 70 이렇게 해서 70까지 줄여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북한에 키 크기 운동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키 크기 운동이 있었고요. 놀랍죠. 그래서 체조, 이렇게 물고나미 쓰기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잡아다니는 체조, 왜 우리 왜 이렇게 농구 뭐 이런 것, 우리도 애들 키 크게 하는 뭐 운동 체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북한은 70년대에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배급을 계속 줄여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육체라는 게 참 오묘해서 환경에 적응을 하는 겁니다. 환경에 적응을 했어요.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이미 오래전에 얘기했듯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100이면 최고 통치자는 가장 훌륭한 통치자는 85 내지 80만 주면 충성도가 최고조에 달한다는 거예요. 노예로 만드는 거죠? 네. 90인, 그러니까 80에서 85가 되면 충성을 막 열광을 하잖아요. 막 김일성, 김정일 나타나면 막 울고 발버둥 치고 막 우리가 볼 땐 발광을 하다시피 하잖아요. 그게 가능한데 90이 넘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안 한다는 거죠? 네,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100이 넘으면 그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뭐 스포일 된다 그러나요? 뭐, 그러니까 좀 이제 딴 생각하게 되고, 이거를 70까지 내린 거예요. 내린 상태에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당 간부들 배급 체계 따르고 일반 인민들 배급 체계를 이원화했고요. 그러니까 70년부터니까 지금까지 얼마겠어요? 뭐 2세대. 30년, 40년. 2세대. 예. 2세대가 변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DNA가 변해서요. 저희 물망초학교의 아이들도 보면요. 중국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저희가 잘 먹이니까 이렇게 일주일마다 커요. 근데 북한 아빠 밑에 있었던 아이는 11살인데도 8살, 9살밖에 안 돼. 얘는 잘 안 커요. 아, 그 얘기가 있군요. 네.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군요. 그래서 저희가 북한 동포 왜 작아졌나, 생명 정치와 의료 정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재미있는 세미나가 재미있다 그러면 좀 그런가요?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새로운 아주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그것도 설명의 영역이고, 실제로 우리가 북한 탈북 주민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도저히 불과 수십 년 전에 같은 삶의 공간에서 오히려 그 일제 때 네. 그 일제 말기에 그 일본 누구 학자가 조사한 한국의 인구 분포인가 하는 그 자료를 보면 북한 지역이 보통 남한 지역보다 1cm인가 더 키가 컸다 그러거든요. 1.5cm. 1.5cm였던가요? 예, 그 자료를 아시는군요. 네. 북방 민족이 원래 남방 민족보다 체격이 큽니다. 저기 북부라파 사람들이 이쪽 중부 유럽보다 키가 크잖아요. 근데 그 컸던 게 지금 완전히 뒤집어졌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이론이 맞는 것이요. 지금 40대, 50대의 탈북자들도 키가 작잖아요.
탈북 여성들 다 키가 작아요. 40대, 50대, 60대도 작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90년대 후반에 기근 왔을 때는 이 사람들은 성인의 나이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작아진 아시겠죠? 거군요. 그러니까 70년대부터 사람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아지니까 키 크기 운동, 배급 조금 주면서 키 크기 운동을 하고 그래놓고 그게 잘 안 되니까 대표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화폐개혁 잘못했다고 어떤 사람 한 사람 공개 총살시키듯이 그때 농림부 장관한테 농산물 못했다고 숙청하고 총살시켰죠. 그러는 과정이 7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대명천지인 21세기에도 지금 황해도도 굶어 죽잖아요. 이런 시기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논문을 자기는 뭐 살쪘더만. 이 논문을 누가 썼냐 하면요. 탈북 여성의 박사 논문으로 썼어요. 올해 2월에. 그리고 의료정치라는 말도요. 북한이 김일성의 이제 6.25 때 서울의대 교수들을 5명은 월북을 했고요. 나머지들은 납치를 해서 데려가서 평양의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은 의대 공부를 제대로 시켰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사가 너무 1년에 몇 명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2,500만 할 수가 없으니까 모택동이 했던 식으로 통신 교육시켜서 의사 만들고 야간 반으로 해서 의사 만들고 네네 그렇게 해서 의사들을 확 늘렸어요. 그렇습니다. 교육은 제대로 간편 못하고 교육을 네네 그래서 2년짜리 4년짜리 뭐 이렇게 하면서 그나마도 통신교육 뭐 통신교육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뭐 new method for education 뭐 이렇게 한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의료행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세상에서 무료 의료를 시행하는 나라는 북조선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료 시술을 받으러 왔을 때 부족한 의료 시술을 뭘로 보충을 했느냐 하면 홍보로 우리에게 주사를 공짜로 놔주시는 김일성 수령동지. 그래서 완전히 의료가 아니라 홍보 수단으로 악용을 하고 남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또 역시 탈북 여성이 요번에 48살 된 탈북 여성이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그 두 여성에게 다 의미가 있지요. 탈북 여성들이 그 어려운 고초 속에서도 여기는 52살짜리가 여기는 48살짜리가 한국 그냥 평범한 주부도 하기 힘든 그 박사 논문을 써서 올 2월에 박사를 받았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두 여성이 그 이제 발표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한국에서 고대의대 교수님과 서울치대 선생님 또 다른 영양학자들 이렇게 해서 토론회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내용이 재미있다고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정말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무릎을 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영양 부족 또는 어떤 북한의 식량 위기 이런 것 때문에 온 것만은 아니다. 아니죠.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있었던 어떤 그 고도의 일종의 기획된 의도된 결과일 수도 있다. 또는 강제된 결과, 폭압적 정치가 만들어낸 결과다. 그 굉장히 흥미진진한데. 그러니까 저도 한번 논문을 구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이메일로. 그렇군요. 그래서 이 푸코가 이 사실을 알고 갔더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그 본인이 그렇게 주장했던 바이오팔럭티스가 참 애석하게도 북한이란 나라에서 실제로 작동을 했었다. 이거죠. 그래서 푸코의 그 광기의 정치 마지막 편인 바이오팔럭티스 강연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야유도 했고 또 한편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도 했는데 해석이다 이렇게 봤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작동을 이렇게 한 거죠. 북한에서. 그렇겠군요. 푸코가 지금 북한 사정을 본다면
글쎄요, 푸코가 프랑스 정신병원을 분석한 이후로 정말 놀라운 정신병동이 여기에 광기의 정치가 있었다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저 북한이란 나라 자체가 거대한 감옥이니까요. 그렇겠네요. 네. 아, 그거 굉장히 재밌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뭐 그런 논문도 잘 조직을 좀 해주셔서 고맙고. 배가 안 고프세요? 저는 배가 지금 고파지고 있습니다. 저 단식한 이후로요, 배가 안 고파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시간이 되면 먹어요. 아, 배가 안 되는데? 고파요.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제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건강하게 노후를 살아야지 해서 의무적으로 먹는데 배가 안 고파서 안 그래도 걱정하고 있어요. 참. 예전에는 제가 밥 먹고 2시간 지나면 배가 고팠거든요. 예. 근데 배가 안 고파요. 아마 다른 걱정이 많아지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아지셔서. 오늘 이 박선영 의원님 지금 동국대학교 교수로 돌아가셨어요. 국회는 왜 또 안 하시고요? 처음에 제가 국회 갈 때부터 학생들하고 저 자신한테 예. 약속을 했어요. 한 번만 한다. 그리고 내가 제가 전공이 법이에요. 법학이시니까. 네.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살아있는 학문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가는 거다. 이렇게 하고 한 번만 하고 나는 돌아온다라고 했고. 그런데 그럼 활동하시기에는 또 국회의원 하는 게 또 좀 도움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거는 지위를 이용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순수하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 역사에서 버려지고 잊혀지신 분들을 스스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네.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4월 30일은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이요. 화요일입니까? 네. 저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4월 30일 날 저녁에 6시 옥인동 교회 앞이나 7시간에 명동 그 국립극장 앞 사거리에서 저도 가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박 의원님을 다시 뵙기를 기약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참 답답하네요. 어떻든 공부를 더 좀 해보고 또 우리들 모두 관심을 좀 더 가지고 어떻든 뭔가 우리가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저런 비정상적인 체제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가 부끄럽지만 또는 언젠가 우리의 양심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지금 강제적으로라도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인지를 오늘 사실은 미리 우리 박 의원님께 조금 들어봤습니다. 4월 30일 날 명동 내거리에서 또 옥인동 교회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플래시 못 파는 거죠, 지금? 고맙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